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계 혁신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대학이 많이 바뀐다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에 미네르바 대학이 들어왔을 때 디렉터를 하셨고, 또 현재 미네르바 대학의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캠프에 했었죠, 겨울에. 몬드라곤 대학에 이사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종로학원 대표님이세요. 이 교육 쪽에 정말 인사이트가 너무 깊으셔서 제가 항상 보고 배우는 우리 최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혁신대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 다양한 교육의 변화와 그리고 교육의 이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님 요즘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 국내에 들어온 지 꽤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미네르바 대학이 들어오고 또 몬드라곤 대학도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이 최근에 보면서 아, 이런 대학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 이제 조진표 대표님이 나오셔서 송도에 이 글로벌 캠퍼스 학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학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추세가 왜 이런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세상이 필요한 인재상이 있는데 현재 교육이 그 인재상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존 대학들이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인데, 지금 현대 전쟁에서는 드론이 필요한데 지금 무기 만드신 분들은 계속 뭐 칼이나 총 같은 거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을 무기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드론이 돼야 될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자꾸 애들을 총이나 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그런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가끔 보면 이 유명한 IT 기업의 CEO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교육만큼 홈스쿨 시장이 엄청 성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교육열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교육열이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혁신으로 하겠다. 그래서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가 오히려 아이비리그를 많이 보내고, 또 아이비리그보다도 또 혁신대학 쪽으로 세계로 유학을 보내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혁신대학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 게 미네르바랑 몬드라곤 두 개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예, 어떤 대학들이 있어요? 한국은 대학을 만든다는 게, 또는 초중고를 만든다는 게 교육부의 인허가를 득해야지만 가능하고 거기서 만든 기준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해외는 미국만 해도 미국 교육부가 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게 대학이 되는 거니까 혁신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미네르바나 몬드라곤처럼 아예 대학으로 하는데도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기업인들이 학교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도 그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고요. 마윈도 비인가지만 창업대학을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이슨 청소기 만드신 또 다이슨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대학에서 나온 분들을 데려다 쓰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렇죠. 인재상이 맞지 않는 안 경우가 맞는 있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는 대학으로 만드시는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하는 사례들, 미네르바 사례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인들이,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이 본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국내에 들어오실 때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하셨는데,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 대학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바뀐 것처럼 대학에 대한 이 선입견을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몬드라곤처럼 저렇게 창업하는데 무슨 교육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캠프에서 몬드라곤 대학생들을 본 학부모님들은 야 저기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실전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이 좀 어떤 시스템인지 이 혁신대학이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큰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우선 학교는 무엇인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는 무엇인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게 저희가 아는 동요의 육하원칙으로 다 나와 있는 동요가 있어요. 어떤 그게 분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아, 어서 모이자 네.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2절도 있어요. 뭐 공부 잘하자 사이좋게 여기에 학교를 육하원칙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게 다 들어있는데 어디서 학교에서 누가 선생님이 무엇을 공부를 어떻게 사이좋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왜가 없습니다. 왜 공부하는지가 없습니다. 지금 미네르바는 이 기존 학교가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꼭 학교에서 꼭 그 시간에 꼭 사이좋게 이렇게 하는 거가 맞아? 라고 해서 그 6가지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수만 선생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네이버 직원하고도 뭘 할 수 있는 거고 인도에 가서 지자체장이랑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런던에서 사회복지단체랑 뭘 할 수도 있게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삼을 수 있게 학교도 돌아다니면서 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우리 퍼플도 사이언스 오브 리딩 과학에 근거한 이제 그 교육을 하시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지금 가르치는 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교수가 3시간 떠들고 나간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할 방법이 없습니다. 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교수뿐만 아니라 애들이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IT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런 걸 전부 다 바꿨고 가장 중요한 왜 본인이 본인 학과를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는 들어갈 땐 학과가 없는데 나중에 4학년한테 너네 뭐 배우니?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은 경영학과요 뭐 이렇게 하는데 미네르바 애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왜든 배움의 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학교를 저희가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는데 의심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방학은 왜 있어? 왜 시간표는 10분 단위로 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달리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방학은 원래 논문 찾아보면 옥수수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해서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생긴 이유가 어린이를 위한 건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을 위한 거였어요. 공급자를 위한 거. 시간표는 왜 9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냐? 선생님 출퇴근 시간에 애들을 넣은 겁니다. 애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라는 거는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는데 이걸 의심한 분들이 미네르바나 몬드라곤이나 이런 혁신 학교를 만들어서 수업 없애, 교수 없애, 캠퍼스 없애, 전 세계를 돌아, 팀으로 일해 이런 식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들을 지금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미국의 이 혁신으로 나가는 교육 과정보다 한국의 교육 과정이 정말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 가고 그 학교와 비슷한 컨트롤 C 해놓은 학원에 가서 또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지만 막 드릴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요 정도의 학업 성취를 하도록 그냥 만드는 과정으로 있는데 이게 미네르바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공부 잘할까? 저렇게 하면? 뭔가 머리가 똑똑할까? 그리고 저런 인재를 누가 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미네르바가 졸업생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40명 나왔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미네르바를 1회 때 지원한 한국 학생들은 말하자면 캠브리지 붙었는데 미네르바 가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서울대 수시로 6개 붙었는데 미네르바 가겠다. 이 경우에 집안의 반대, 주위의 반대, 한 번도 연락하던 어르신들 6천 어르신도 와서 서울대 가야지 하는 반대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졸업생이 첫 해 나와서는 한국 부모님들도 반대를 안 하기 시작한 게 졸업생들이 웬만한 아이비리그보다 훨씬 더 좋은 취업, 좋은 창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으면은 투자은행에 간다. 이건 모든 아이비리그에서 경제 경영하는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은행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직급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창업해서 큰 돈 투자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니면서 지금 한국 학생 하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카카오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주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부터는 이제 대학보다 아이가 적은 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을 가는 의미보다 대학을 가고 나서 취업의 의미가 많은데 이 혁신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 가면 뭐 거기는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이야 뭐 이 정도 알고 있었고 사실 몬드라곤 대학은 아예 이제 모르고 있었고 또 그 외의 혁신 대학들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제 제가 이 대표님과 함께 혁신대학에 어느 과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어떤 교육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례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